일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조은석 특검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속이 다 시원합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사실은 1심 구속 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기소를 하지 못하면 2심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재판이 안 나면 2심으로 가지 못하면 풀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통상은 그런 것들이 좀 제한이 되니까 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재판부에서 네. 보석을 하면 조건을 걸면서 풀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김용현이 그걸 역이용한 겁니다. 풀어준다니까 안 나갈란다. 나 시간 되면 나갈 건데 조건 붙이지 마라라고 했던 상황에서 네. 유일하게 이걸 막는 거는 추가 기소를 하면서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됩니다. 네.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조은석 특검이 사실은 특검치 구성도 안 된 상황이거든요. 네. 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하겠다. 네. 기소는 했고요. 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하겠다라고 하면 발부는 거의 전 된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은 안 해서 문제지 하는 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가 계속 걱정한 거 지기현이 왜 저럴까? 왜 안 할까? 네. 저기 심우정이가 왜 안 할까? 네. 이런 우리 국민들 걱정 있었잖아요. 네. 조은석 특검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근데 조은석 특검이 그렇게 해도 지금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판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 지규현 아니에요? 지기현. 요 영장은 아마 다른 판사가 할 겁니다. 새롭게 그래요? 영장을 넣는다 그러면. 새로 영장을 넣으면 좀 지규현 아니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기현이 네.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게 되면 좀 괜히 불안하네. 예. 그러니까 네. 보통은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있어서 네, 네. 영장 실질 심사 이게 뭐 강번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뽑기처럼 네.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 확인이 필요한 것 네,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지기현이 하지 않을까 이거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진행 중이고. 예, 진행 중이니까.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기현에 대한 불신도 있고 당연히 하지만은 이거를 지기현이 그렇다고 김용현이 뭐라고 기각을 시킬까? 네. 이거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고 지기현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걸 아니까 보석이란 거를 그렇죠. 보석이 그냥 풀어주려고 한 게 아니라 너 묶어놓으려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손발 달아가지고. 조건 달아가지고 예. 아무데나 싸돌아다니지 아무나 만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 그러니까 이건 지기현이 하더라도 예. 영장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뭐 영장 전담 판사가 하면 더더욱 하고 이제 사실은 이게 과거에는 비판도 받았어요. 뭐냐면은 구속 기간 내에 해고 풀어줘야지. 네. 근데 또 다른 사유 돼가지고 또 영장 넣어가지고 계속 구속 연장하는 건 이게 검찰이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는데 저는 뭐 과거는 그랬을지언정 이 사건은 그래야 된다고 그렇죠. 봐요. 네. 다른 건 몰라도 이 사건은 내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검찰이 특검이 잘한 거고 특검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구나.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 막 의심하는 또 우리 지지자분들이나 네. 조은석 아니지 않냐, 왜 사무실은 저기 쓰느냐, 막 그쵸.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서초동에 좀 오면서 건물 같은 걸 보려고 하는 게 밥 먹으러 가다가 그냥 보면 건물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 근데 이 내란 특검 자체는 상당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특검보도 꽤 되고 6명이고요. 예. 검사 60명이고요. 수사관을 합치면 300명에 가까운 네. 인원이고 이게 대충 떨어져서 있지를 못합니다. 붙어서 있으면 몇 층을 한 통으로 써야 되는데 네. 과연 서초동에 그런 건물이 위치가 있냐. 있을까? 없다고 좀 보거든요. 어허.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고검 가는 게 좀 맞지 않냐 예.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 또 한편에서는 야 거기 고검 가가지고 고검 뭐 짜고 있는데 그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의심들을 하고 불안해하긴 하는데 조금 그런 불안감은 결과를 좀 중간에 진행을 보면서 조금 네. 걷어들였으면 좋겠어요. 뭐 요 지금 댓글도 네가 또 나이브하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좀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은 수사하는 거 보고 수사 속도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래서 그쵸. 저는 이제 새 특검이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김건희 특검도 혹시 판사 출신이라 그래서 수사 전문성이 없어서 너무 못하는 잘했지. 거 아니야라고 의심하는 지금 다 분들도 돌아다녔어 계시는데. 민중기 그러니까. 특검께서 네, 다 그거 보면서 나는 예. 이 사람이 제일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세현 고검장 만났죠 서울고검. 예. 그리고 중앙지검 대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름 까먹어서 그 생각 아마 예. 안 해옵니다. 만났죠. 예. 그리고 신흥석 남부지검장까지 만났어요. 만났어요. 새 그 검찰청에서 예. 김건희 사건들을 하고 있어요. 건진, 뭐 도이치모터스 예. 등등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걸 봤을 때는 저는 잘할 것 같아. 센스가 있는 것 같아. 빨리. 그럼 민주- 가서 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수사할 테니까 자료 좀 협조 잘해 주있어. 네. 검사 불러들라고 파견해 주세요. 이거 하러 간 거거든요. 필요한 일을 적절하게 빨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 좀 나이브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잘하는 건 잘하는 것이다. 아니 근데 네.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기자 출신이고 그러니까 기자들 예를 들어보면은
특종 기사를 굉장히 잘 쓰고 많이 쓰는 사람이 꼭 최고의 편집국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야. 최고의 보도국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황 판단 능력. 그러니까 맞아요. 수사를 그 특검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특검보와 그 밑에 검사들이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면 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고 들어오는 거 얘기 들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방향 정해주는 게 특검이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사가 맨날 검사들이 가져온 거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래서 예. 그거를 불신할 필요는 없다. 그건 개개인이 능력이 딸려서 그럴 수 있을지언정 예. 검사 출신이다 판사 예. 출신이다가 중요한 건 그렇죠. 아닌 것 같고 예.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규모는 내란 특검이 더 큰데 네. 특히 김건희 특검은 이게 16가지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기사의 한 3분의 2는 김건희 특검에서 나와야 되다 보니까 지금도 어제까지도 그치. 그랬잖아. 예. 어제까지도. 주목받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일 주목받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일단 그리고 가지수가 너무 많아. 16가지나 되기 때문에 거기 내가 보기에 날마다 특종이에요. 매일이에요, 매일. 매일 특종이에요. 매일 특종이고 연말 김건희 없으면 뉴스 어떻게 만들 뻔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입원했나? 예? 근데 이제 그 김승원 의원 이제 판사 네. 출신인데 방금 전에 이제 왔다 가셨는데 도이치 사건을 이제 가지고 구속 아마 시키게 될 거고.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쭉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뭐 다 할 거다. 뭐 양평도로에 이르기까지 네. 싹 다 들여다보고 특히 이제 그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요게 국민의힘 명운하고도 연동되는 왜냐하면 이게 393억 토해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되지 않겠냐라는 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검찰이 되게 웃긴 게 막 없던 자료를 마치 이제야 처음 발견한 것처럼 녹음 파일을 막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 어이구 뭐야? 아, 몰랐는데 거기 있었어요? 유치한 거예요. 네. 사실은 고의든 과실이든 봐주려고 했거나 눈 감으려고 했던 게 네. 이제는 더 이상 봐주거나 눈 감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이제서야 발견한 것이냐 못 보신 것이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번 특검에서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실을 밝혀내는 거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것을 막았던 네. 어쩌면 막았던 검찰이나 그 수사기관의 그 행동 작태 하나를 찾아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 도이치모터스는 막았던 게 지금 나왔어요 벌써. 네. 특검도 하기 전에. 그치. 특검 수사 계시 전에. 아마 이 김건희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지금 수사 선상에 올라갔다가 네. 영장이나 이름 조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막았던 사람 이창수 지금 검사장 나갔잖아요. 네. 등등도 이번 특검의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김건희의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막 이거 디테일을 다 알 필요는 없는데 1차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네. 지금 2011년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2010년 10월 20일까지가 1차인데 이건 공소시효가 지났고 지금 2차에 지금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서 수사가 되는 건데 지금 그 뭐지 미래에셋에서 가져온 거는 여기에 다 걸쳐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 파일은 아직 다 분석이 된 게 아닌데 그 중에 하나가 2차 시기에 있었던 40% 수익 나누기로 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은 네. 김건희가 썼던 거는 대신증권 계좌하고 저거 그러니까 미래에셋 증권 네. 이 계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검찰이 네. 대신증권 계좌는 봤어요. 근데 미래에셋은 안 본 거야? 미래에셋은 안 봤어. 예. 근데 대신증권 거는 네. 1차야. 1차고 2차에도 있어요. 있기는 네, 있는데 네. 대신증권 거를 본 다음에 네. 여기에서는 도저히 혐의점을 우리가 못 찾겠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모르잖아요. 사실 네. 이게 복잡하고 막 그러니까 기자들도 이게 다 아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계좌를 진짜로 어디까지 봤는지를 그것까지 얘기를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좌를 봤어. 네. 봤더니 별 내용이 없던데 없네. 근데 알고 보니까 네. 미래에셋 거는 안 본 거였어. 아예.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1차든 2차든 모두 김건희가 주인공인데 빼고 여기 핵심이 이 사람이 거래한 게 검찰은 알았을 거 아닙니까? 대신증권 미래에셋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본 거야 그냥. 안 본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를 봐줄 결심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그 저도 없는 거 뭐 아닙니까? 검사할 때 그런 네. 거예요.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그 옛날 얘기니까 지휘부에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지휘부에 바라보는 시각. 그래서 만약 이 사람, 이 지휘부나 이 우리 개통에서 무조건 찾아내라고 하면 정말 눈에 쌍찜질을 키고 찾아내겠지만 네. 지휘부가 봤을 때는 무혐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괜히 이걸 읽어보다가 네.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만약에 그걸 놓쳤다면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의혹이 없으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김건희 관련 사건은 저는 10중 8구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뭐 일부러 봐준 것도 있겠지만 네. 아니면 제발 나오지 마라 안 보고 싶다 이런 사건도 꽤 많을 겁니다. 아, 근데 이게 그렇군요.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김건희가 왜 저런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하는 게 뜬금없이 많았어요. 보면은 옛날부터 네네. 그 뭐 이명수 기자랑 얘기한 것도 왜 저 그렇지.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뭐 아까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그 동안에 살아왔던 삶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 이전에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 이전에 검사 윤석열 배우자로서 내가 수사받을 거라고 생각은 한 번도 안 한 안 거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미래셋 증권사 직원한테 이거를 40% 거의 반띵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거를 왜 그러니까. 지들끼리 나누는 건데 네. 얘가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증권사한테 왜 얘기를 해? 그걸 얘기해. 예.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 겁대가리가 없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한 건 뭐냐면은 이런 증거가 널려 있을 거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다. 의지만 있으면은 예. 하나씩 다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일부러 안 했다라는 거고 특히 고객하고 증권사 직원과는 녹음이 다 돼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여기에 미스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책임 소재를 가려야 돼. 나는 10,000주 팔라고 했는데 갑자기 100만 주를 팔았어. 그럼 그 소송 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100만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기 때문에 이건 나도 아는 사실이잖아. 예, 그러니까. 검찰이 모르겠어. 이거 녹음이 다 남아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진짜 말한 대로 박 편이 말은 기를 쓰고 어떻게 하면 우리 여사님을 피해 안전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정말 기를 쓰고. 예, 완전 노력한 결과다. 다 처벌받아야 돼. 그렇게 다 처벌받아야 돼. 이 사람들 네. 싹 다 그 저기 있잖아요. 갑자기 까먹었어. 뭐요? 그 직무유기, 특수직무유기. 특수직무유기죄 예. 성립하고 예. 저는 이거는 후대에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좀 뭐 검찰청이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네.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의 이익 아니면 자기 이익은 아니지만 어쨌든 출세하기 위해서 법을 하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야 우리 후배들이 다시는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네. 저러니까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네라는 게 보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게 1벌 100개 알고 전 한 1벌 100벌 100개 다 걸리는 다 사람 다 싹 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앞으로.